네, 안녕하세요. 하피드입니다. 요번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승리클럽이라고 알려진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여기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찰 요번 사건을 보고 정말 실망스럽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클럽에서 일어난 일 자체도 어이가 없었지만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고 경찰에 대한 분노까지 느껴지더군요. 아직도 힘 있는 자의 편이고 민중의 몽둥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누가 보아도 폭행 피해자인 김 씨를 뒷수갑까지 채우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진 김 씨를 몸으로 누르고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을 보고 와,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진 건 3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폭행 피해자인 김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경찰과 클럽과의 유착관계 의혹, 클럽 내에서의 물뽕, 이런 마약 투여와 성폭행이 있었다는 의혹, 이렇게 3가지죠. 자, 이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미 20만을 넘었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취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이 피해자인 김 씨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 씨를 폭행하고 사건 당사자, 즉 폭행 피해자인 장모 이사를 같이 연행하지 않았다는 거, 당시 장모 이사가 자리를 비웠다면 그 상황을 지켜봐왔던 목격자나 클럽 관계자를 함께 연행하지 않고 유독 김 씨만 무력으로 제압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뒷수갑까지 채우면서 말이죠. 당시 경찰의 체포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는 수갑을 엄청 꽉 조이고 무릎으로 얼굴을 뭉개고 완전 짓밟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폭행 수사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또 진술 확보, 그리고 CCTV 영상 확보인데 하나도 한 게 없죠. 초동 수사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신고자인 김 씨와의 대화는 없고 클럽 관계자와 몇 마디 나누고 난 뒤 곧바로 김 씨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지구대 안에서도 의자에 묶어놓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호흡 곤란까지 호소를 하는데도 방치하고 김 씨의 어머니가 119를 불렀지만 119 구급대원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무시했답니다. 자, 경찰의 수갑 사용 지침을 보면 피의자를 건거하거나 호송할 땐 뒷수갑을 채우지만, 근데 여기서 김 씨는 피해자죠. 경찰이 클럽의 업무 방해와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피의자로 만들었지만요, 사무실 조사나 대기 중일 때는 앞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주나 자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우려될 때는 예외적으로 뒷수갑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죠. 경찰은 김 씨가 흥분하고 욕을 해서 진정시킬 목적으로 뒷수갑을 채운 것이다, 그래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김 씨의 상태도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응급 상황이 아니면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응급 상황인가요? 보호자인 어머니가 와 있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19를 돌려보내고 1시간 30분 동안이나 뒤로 묶어둔 건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괜한 고통을 주려고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피해자인 김 씨를 체포를 했을까? 강남서 서장은 경찰이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한 이유를 김 씨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고 위력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었고 보안 요원을 때렸다는 진술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초동 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김 씨가 112 신고 후 12분 후에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바로 내리지 않고 2분 동안 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2분 동안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느라 2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 씨는 자기를 때린 클럽 관계자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찹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경찰은 신고자인 줄 몰랐다고 하네요. 클럽 관계자 여러 명이 우르르 떼거리로 나왔을 때 그제서야 경찰도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과 김 씨 등이 뒤섞여 서 있는 상황에서 김 씨 뒤에 있던 경찰이 갑자기 김 씨를 뒤로 잡아채자 김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앞에 있는 경찰관의 목을 잡고 같이 넘어지게 되고, 이때 다른 경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 씨에게 달려들어서 수갑을 채우고 제압하게 됩니다. 김 씨가 경찰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경찰이 증거로 공개한 CCTV 영상도 편집 의혹이 있고, 여하튼 하나부터 10까지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봤을 때 클럽과 경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미 이 지구대는 그 전에도 유흥업소와 경찰관들의 유착관계로 지구대 직원 24명이 징계를 먹은 적이 있는 지구대죠. 자, 지구대 경관의 3분의 1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경찰이
일부 비리 경찰 때문에 오명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순사 시절에 독립투사들을 탄압했던 역사부터 독재 시절에 민주투사를 잡아 가두는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던 것은 경찰의 흑역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 대한 책임을 경찰은 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경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경찰은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자, 하지만 잊을만 하면 터져가 나오는 비리경찰 뉴스와 편파수사, 부실수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는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자,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면 그제서야 움직이죠. 자, 60년 동안 경찰의 수건이었던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국민들의 생각이 모였기에 가능했고 경찰의 권한에 힘을 불어주게 된 것도 국민들의 생각이 모였기 때문이죠. 공권력이 무시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사건과 같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자, 바로 국민이 국가이고 경찰이 주인이니까요. 자,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원처럼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지 않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경찰 간의 인권도 중요하고 일을 잘 할 수 있게 권한도 강하게 부여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그 전에 경찰의 존립 이유인 국민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받아야지만 경찰 간의 인권과 그에 대한 권한도 더 강력하게 부여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오늘도 열심히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죠. 참, 그리고 경찰청은 버닝썬 사건에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기로 했죠. 자,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는지, 경찰관과 클럽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그리고 클럽 내에서의 마약 투여와 성폭행은 없었는지까지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자, 클럽 내에서의 마약 투여와 성폭행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이용했던 손님들의 목격자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경찰의 대응을 눈여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피디였습니다.